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어떤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유튜버의 영상도 보게 됩니다. 많은 우파 성향의 유튜버들이 미국 민주당 바이든이 부정투표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바이든을 지지하고를 떠나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영상이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기를 바랬던 유튜버들은 수개월 전부터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장담하는 영상과 논리를 펼쳤습니다. 11월 8일 지금 이 시간에도 부정투표이기 때문에 재검표를 해야 하고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판결해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부정투표 주장 방식을 보면 기가 막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국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바이든이 승리할 것이라는 분석의 내용을 잘라내고 잘라붙이고 하는 편집 과정을 통하여 트럼프가 승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것이 유튜버로서의 존재가 위험하기 때문이죠.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듯한 억양과 문장 스타일을 사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김정은과 친구라며 그를 치켜 세우는 트럼프를 좋아하는 시사평론가들도 왠지 모르게 여기에 합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주장의 공통점은 트럼프가 민주당의 부정우편투표와 부정개표로 인하여 개표 과정에서 역전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런 부정투표를 예견한 트럼프가 부정투표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투표용지에 블록체인 워터마크를 삽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우편투표지가 쓰레기장에서 나왔다든가 개표 과정에서 몰표가 나왔다든가 하는 것은 어느 나라 선거에서든 부정투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니 여기서는 피하겠습니다. 단순히 종이 서류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부정투표를 방지하려고 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워터마크를 삽입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워터마크는 전혀 다릅니다. 몇 가지 방향에서 블록체인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저희 판단은 종이에 삽입할 수 있는 블록체인 워터마크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정투표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생떼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부정투표를 주장하는 내용이 투표용지 개수기의 소프트웨어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중국산이고 단번에 수천 장의 트럼프 표를 바이든의 표로 바꿔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소프트웨어의 이름은 도미니언이라고 한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펜실베니아를 비롯해 미국의 30개 주의 개표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산 소프트웨어 도미니언, 즉 트럼프의 투표용지를 바이든의 표로 바꿔친다는 그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30개 주에서 사용되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에서는 표를 바꿔쳤다는 부정투표 주장이 없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접전 지역에서만 표를 바꿔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접전지역의 선거구에서만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접전지역에서만 조작했다는 것인가요? 여기서 참고로 2012년, 2016년, 2020년 미국 대통령 대선 결과를 지도로 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2012년, 2016년,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승리한 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2016년에는 공화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접전지역 중 몇 곳을 빼앗아 왔습니다. 올해 2020년 미국 대통령 대선에서 민주당이 2016년에 빼앗겼던 접전주 중 몇 곳을 탈환했습니다. 여러분이 2012년과 2016년의 대선 결과를 보셨습니다만 유독 2020년만 부정선거이고 결과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2016년 공화당 트럼프와 힐러리의 접전지에서 미시간에서 0.23%, 펜실베니아에서 0.72%, 위스콘신주에서 0.77%의 차이로 힐러리가 졌습니다. 지금의 논리대로라면 이때도 힐러리가 부정선거를 내세우면서 대선 패배 불복 선언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죠. 그런데 힐러리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20년치 소득신고 자료를 토대로 그가 2016년과 2017년 연방소득세로 각각 $750, 한화로 약 84만원만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면책특권을 내세워 납세자료 제출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잃게 되면 납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추문 관련 명예훼손 소송을 비롯해 여러 가지 대선 후들이 대기하고 있고 조기에 가라앉았으면 하는 대통령이 이민자의 야임이 되면 잠자고 있었던 여러 가지 소송이 줄지을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